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며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 그 핵심 부품인 풍력 블레이드의 테스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내 연구진. 연구원들의 구슬땀으로 3년 만에 빛을 본 블레이드 피로 시험. 풍력 산업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이학구 박사 연구팀을 만나러 가보자.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재료연구소. 풍력 핵심 기술 연구센터는 재료연구소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2006년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으로 설립돼 우리나라 풍력 발전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풍력 블레이드의 설계 및 제작, 시험 평가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 2013년 기술 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에서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국제 공인 성능 검사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전 세계 10여 곳에 불과한 시험 시설로 우리 기술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풍력 핵심 기술 연구센터는 풍력 터빈의 핵심 부품에 대한 연구와 시험을 통하여 풍력 산업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5메가와트급 용량에 이르는 블레이드의 설계 그리고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계 기술과 시험 용량은 그리고 또 특히 그런 기술들은 국내에 알려져서 국외의 블레이드를 인증 시험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신재생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은 국내 풍력 산업을 지원하고 리드할 수 있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전라북도 부안의 가력도항. 군산과 부안을 잇는 33km.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유명한 이곳에 또 하나의 이색적인 풍경이 있다. 바로 풍력 발전기. 가력도는 서남해안 방조제 주변 부지를 활용해 2014년부터 풍력 발전을 이용 연간 1,5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연구진. 과연 무슨 일일까? 가력도의 풍력 발전기를 관리하는 가령 유지관리 사무소. 풍력 발전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의 수명을 늘리고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풍력 핵심 기술 연구센터의 일대 센터장인 황병선 책임연구원. 현재 인력 양성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현장을 사랑하는 김도영 연구원. 현장 엔지니어 총괄 담당자다. 마지막은 풍력 핵심 기술 연구센터의 현 센터장이자 풍력 블레이드 시험 연구의 총 책임자인 이학구 박사다. 과연 이곳의 담당자들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구진에게 SOS를 보낸 것일까?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풍력을 이제 유지 관리하거나 점검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이제 기업 박스 쪽이나 이제 발전기 쪽인데 이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점검할 때나 그때 지켜봤을 때 그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지 유지가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 손상이나 이런 게 가면은 그 파트에서 열이 좀 발생을 해요. 예. 적외선 이게 파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서 보게 되면은 예. 온도가 높이 올라간 부분이 보여요. 예. 그럼 거기가 손상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블레이드 루트 같은 데에다가 예.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를 장착을 해서 안쪽 블레이드를 보게 되면 돌아가는 사이에 모션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때 파손이 있는 부분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알 수가 있죠. 아, 저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현재 시험동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저희 한국농어총사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그 가력 풍력 발전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해서 이제 보존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아서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생각지도 않게 많은 발전량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사의 이제 경영진들에게 아주 호응적인 것이 있어서 더 많은 풍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풍력 발전이란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로서 풍력 발전기의 날개인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이때 생긴 날개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풍력 발전기는 넓은 면적이 아니라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 한 1000개, 한 300~400개를 세웠다. 그러면은 이제 원자료 하나 정도의 규모의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은 소형 풍력이 있기는 하지만 대형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위 발전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전 세계 풍력 발전 설비의 에너지 생산 가능 수치는 약 4억 3천만 킬로와트로 약 3억 8천만 킬로와트의 원자력 발전의 생산 능력을 넘어섰다.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풍력 발전의 생산 능력이 2030년엔 20억 킬로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맞을 것 같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누적 설치된 발전원들을 보면은 1위가 풍력 발전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태양광, 3위가 내추럴 가스로 돼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우리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메인이 신재생 에너지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풍력 발전의 폭발적 증가는 대형화 추세로 이어졌다. 이제 풍력 발전기는 웬만한 고층 빌딩보다 훨씬 높게 세워진다. 이는 풍력 발전기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나라마다 더 크고 더 긴 블레이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 거대한 블레이드가 강한 바람에 파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보통 20년 이상 사용되는 블레이드의 수명.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및 기술적 요인으로 블레이드 파손 사례가 급증하며 국제적으로 그 안전성 입증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조선에 보시면 배를 딱 만들었을 때 그 인증을 받잖아요. 그 인증이 받으면 배가 팔립니다. 근데 비슷해요.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기 잔뜩 꽂았는데 블레이드가 부러져서 날아가서 어디 꽂혔다. 대형 사고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더 이상 풍력은 발전원으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사전에 그러한 파손이 발생 안 하게 이러한 건물 안에서 검증을 다 하고 문제 있는 파트들에 대한 피드백을 줘서 그 파트들 보완을 해서 진짜 풍력 발전기가 설치됐을 때는 파손이 안 나게 그러한 사전에 일종의 버퍼 역할이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시험센터 역할입니다. 이학구 박사 연구팀은 3년 만에 대형 블레이드 피로 시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는 블레이드의 상하 및 좌우 두 방향으로 하중을 동시에 구현해 시험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기술로 여러 전문가로부터 모든 면에서 선진국과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2015년에 재료연구소의 세계 1등 기술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향후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풍력 발전 산업. 그렇다면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재료연구소의 풍력 블레이드 인증 시험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연구소 내에 위치한 풍력 시험장. 이곳에선 14톤, 53m 길이의 대형 블레이드 피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블레이드의 수명을 검증하기 위한 피로 시험. 연구원들이
측정값을 전송할 센서를 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20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명을 검증받기 위해 100만 번 움직여야 합격점을 받는 블레이드. 그동안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는 블레이드에 부착된 80여 개의 센서를 통해 모두 기록된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밤을 꼬박 새워 해석해야 다음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 훨씬 고된 작업. 그렇다면 하나의 블레이드를 검사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보통 블레이드 한 대가 들어와서 테스트가 완료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한 5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뭐 문제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고 하면 뭐 3개월 정도의 시험이 다 끝나는데, 근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뭐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이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항상 발생을 해요. 건물 3층 높이를 상하,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블레이드. 그러다 보니 검사 도중 파손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지 계속 체크해야 한다. 직접 올라가 확인해 보는데 사람이 공포심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건물 3층 높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김도영 연구원. 열화상 카메라로 블레이드를 측정했다. 프레셔 사이드도 괜찮네. 지금 아까 석션 사이드도 괜찮고 프레셔 사이드도 괜찮으니까 또 1m 지점만, 1m의 석션 사이드 지점만 핫스팟이니까 거기만 잘 관측을 하면 되겠다, 아직까지. 네. 다행히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이번엔 블레이드의 내부 측정에 나섰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블레이드 안. 바람이 잘 회전하도록 속이 텅 비어 있는 구조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내부 결함도 꼼꼼히 확인하는데 이를 통해 블레이드의 미세한 결함도 발견. 사전에 정비하거나 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 시각 다른 연구원들은 또 다른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시험동에서는 헬멧 착용이 필수다. 대형 장비가 가득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블레이드의 극한 강도를 검증하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작업. 이는 센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블레이드에 강한 하중을 가해 그 강도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그러다 보니 시험 도중 아찔했던 순간도 많았는데 실험을 할 때 뭐 이 블레이드가 부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부러진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럴 때면 진짜 무섭거든요. 뭐 사람이 뭐 그냥 서 있으면은 가루가 된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작업이고 중량물도 뭐 1톤, 2톤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뭐 10톤, 20톤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뭐 엄청 무섭죠. 그리고 소리도 뭐 저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납니다. 10톤 이상 잡아 당기면 와이어에서 막 진짜 저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소리마저도 좀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시험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블레이드 모니터링룸. 김도영 연구원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시험이 시작됐다.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하중 25kN까지 5단계로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5000kN 하중 올라갑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서서히 블레이드를 잡아당기는 와이어. 블레이드에 일부마다 일정한 하중을 가해 총 3톤의 힘을 견딜 수 있는지 체크할 예정이다.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와이어. 오늘 시험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포스트 스태틱을 하는 블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포스트 스태틱을 쭉 진행을 하다가 하중이 이제 거의 90% 가까이 왔을 때 저는 지금 이쪽 가운데 문에 있었거든요. 윈치하고 윈치 사이 문에 있은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블레이드 조짐이 좀 안 좋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안 좋다는 걸 신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초 안 있다가 갑자기 블레이드가 하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뭔가 팡 풀리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듯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적 감각으로 피했죠, 이렇게.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아찔했던 기억. 세계 최초라는 자부심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척하고 있는 연구진. 총 7번의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거쳐야 최종 인증을 받는 블레이드처럼 그들도 국제 표준 기술이 되기 위해 오늘도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테스트가 끝나고 긴장이 풀리는 시간. 꿀맛 같은 짧은 휴식을 즐기는 연구원들. 6명이란 적은 인원이 하기에는 빠듯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학구 박사는 늘 연구원들에게 고맙다. 블레이드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이든 주말이든 달려나온 연구원들. 지난 3년간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지만 그저 연구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하나로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보시기에는 좀 되게 단순해 보이고 볼트 조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로딩 라인을 위치에 맞춰야 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셋업을 이해를 하고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좀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굵기의 파이프를 끌어올리려면 상당히 또 힘도 많이 써야 되는, 그래서 몇 년간 트레이닝을 받은 인력만이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모든 테스트가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블레이드를 내리는 순간 아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끝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험 기간 동안 집에도 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주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 것도 잠시나마 이제 있고 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보람찬 것도 있고요. 연구진의 노력은 서서히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풍력 발전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러브콜이 잇따른 것.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블레이드 시험 기술이 세계 1위 시장에서 널리 사용된다면 한국이 향후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연구진의 필요 시험 해석 기술은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연구진. 향후 기술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 시험 관련 특허 국내 등록 5건, 국내 출원 7건, 국외 18건 등 총 30여 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았죠.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영상이 세계 어느 곳의 시험센터나 블레이드 업체나 터빈 업체에다 제시를 하면은 깜짝 놀라는 영상입니다. 그렇게 블레이드를 흔들 수도 없고 그걸 실제 구현해서 인증사와 한 적도 없고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렇다면 연구진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미래에는 해상 풍력 발전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연구진은 산학 협력을 통해 올해 VUC 풍력 발전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 VU식 하면은 되게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풍황이 좋고 깊은 쪽 바다 기존 기술로는 안 되는 데에만 국한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을 좀 없애버리고 웨이브가 오더라도 뒤로 밀리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연구진은 국내 유수의 교수진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VUC 풍력 발전이란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띄우는 것을 말한다. 해양 풍력은 육지보다 바람이 세 발전량이 많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각광받는 산업이다. 이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국가는 노르웨이다. 2009년 정부 지원으로 시작해 하이윈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실제 2017년 세계 최초 VUC 풍력발전소에 문을 열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등 기술 선진국에서도 뒤따라 VUC 풍력발전 시험단지를 설치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세계 4번째 VUC 풍력단지 설치를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지금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규모나 또는 크기는 일단 파일럿으로서 한 기를 동해안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고리 원자력 발전기 1호기가 2017년 폐로가 됩니다. 그 폐로가 되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를 대체할 수 있는 구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고리 해상 앞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내 풍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는 연구원들. 풍력 산업의 1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황병선 박사. 올해 정년을 앞두고 누구보다 열심히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풍력 블레이드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 시험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한 그. 현장의 방대한 지식을 우수한 인재들에게 넘겨 풍력 발전의 미래를 밝게 빛내고 싶은 것이 그의 마지막 바람이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은 어떤 조금 더 실질적인 혹은 현장에 가까운 이러한 지식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저 자신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보람을 느끼고 연구한 분야를 이렇게 부학들에게 이렇게 전수할 수 있다는 것. 나 자신에게만 이렇게 머물지 않고 그것들이 이제 같은 풍력 산업에 이렇게 발전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말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을 때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앞으로 연구원들이 마주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향후에는 뭐 몇 미터 블레이드가 우리 쪽에 들어와서 테스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세계에서 가장 긴 블레이드까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그러한 목표가 있고요. 그 블레이드를 이제 듀얼 테스트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연구를 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블레이드 시험 인증 쪽 이런 설비들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서 소재 산업이라는 이런 쪽이 인증을 받아서 해외로 수출이 되고 이런 파트들에 더 좀 장비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향후 트렌드에 향후 풍력 발전의 시장의 트렌드에 쫓아갈 수 있는 인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블레이드의 파손 사례를 막아 더욱 안전한 세상,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청정 에너지를 제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연구원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소중한 선물을 이롭게 발전시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로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날을 그려본다.